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의 특징. 아이가 말이 좀 튀어야 되는데 생후 7개월, 12개월, 심지어 1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단어도 못해, 맘마라는 단어도 못해, 주세요라는 단어도 못하면 참 부모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 잘못이 있나? 발달이 많이 늦은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유와 언어 발달의 관계, 그리고 이 언어 발달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음식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 무엇을 먹어서 혹은 무엇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지 한번 보죠. 2020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모유 수유 중에 가당 음료가 아기의 인지 기능 발달을 늦춘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미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 연구팀은 여성 88명이 모유 수유 당시 가당 음료 섭취량과 2살이 된 아기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가당 음료를 더 자주 마실수록 아기의 인지기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뉴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 음식 73%가 초가공식품, 아기 이유식조차도 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파우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영양과 편식, 치과 위생, 심지어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19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파우치, 가공식품이죠. 파우치에 담긴 영유아용 식품은 다른 포장 형태로 판매되는 식품보다 제공량당 설탕 함유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에 더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영유아용 조제 분유와는 달리 영유아용 식품은 자체적인 특별 마케팅 및 생산 규제가 없으며 성인용 식품과 동일 요건을 준수하면 됩니다. 심지어 올해 2024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상위 10개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식품의 60%가 세계보건기구 영양권장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맛과 질감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도 현재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이 음식들을 구매하면서 뒤쪽에 있는 원재료명을 좀 보면은요, 진짜 이러한 정제된 당들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에게 이러한 가당 음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이라든지 혹은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타민 E, 녹채소나 그 외에 다양한 자연식품들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성분인데, 비타민 E의 결핍이 어떤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의제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장뇌축 이론을 잠깐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과 뇌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서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좀 볼 수가 있고요. 모유 오려 먹은 아이들 인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 연구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영국의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에 등록된 7,855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200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14세까지 추적한 자료라고 합니다. 코호트는 모유 수유와 인지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모유 수유 기간, 모유 수유만 한 기간, 5세, 7세, 11세 때 각각 평가한 언어 인지 점수와 공간 인지 점수가 담겨 있으며 사회 경제적 특성과 어휘 테스트에 기초한 엄마의 인지 능력을 포함한 잠재적 교란 요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은 원 데이터 분석에서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지면 14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언어 점수가 높고 11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공간 인지 점수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사회 경제적 위치와 모성 인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분석 결과에서도 모유 수유를 오래 한 아동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14세까지 인지 측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없는 아이보다 평균 인지 점수 0.08부터 0.26까지 표준 편차가 더 높았고, 모유 수유 기간과 인지 점수 사이의 연관성은 사회경제학과 모성 지능을 조절한 후에도 지속된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유, 출생 후 이때까지는 꼭 먹여라. 아이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 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 내용만 발췌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술지 국제유아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유아 때 1개월에서 8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받은 아이는 모유 수유를 받지 않은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페인 로비라 이 비르길리데 연구진은 스페인 타라고나 지역에서 수행된 두 가지 연구의 데이터에서 2013년과 2014년에 태어난 613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출생부터 4세부터 5세까지 영아를 추적해 모유 수유 관행, 인지 능력 및 기타 관련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모유 수유에 대한 정보는 아이가 4살이 됐을 때 부모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연구진은 아이와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 능력 평가도 했는데요. 연구 결과 1에서 8개월 모유 수유를 한 아이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 능력의 여러 지표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IQ 점수가 더 높고 작동 기억력, 비언어적 인지 능력이 더 좋았으며 인지 능력 지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8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한 아이는 비언어적 추론과 전반적인 처리 속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지만 모든 영역에서 1에서 8개월 모유 수유를 한 아이보다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인지 발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첫 8개월 동안에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유가 왜 중요한지, 아이의 언어 발달, 인지 발달에 있어서 모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장 8개월, 9개월 혹은 12개월까지 먹여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몇 달이 되었든 간에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유는 아이들이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에서 분비가 되는 소화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죠? 맞아요. 장 속으로 흘러가서 장내 미생물의 아주 유익한 먹이가 되면서 장 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첫 발을 내딛고 환경을 시작할 때에 좋은 유익균들이 털을 잡을 수 있는 자리, 기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죠. 이와 동일하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과 이 언어 발달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장내 미생물, 아이들 인지 발달의 영향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핵심만 좀 추려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 및 신경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면역력, 우울증, 자폐, 치매, 비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 미생물이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인간을 좌우한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미국 웰즐리 대학의 바냐 클레팍세라이 생명학과 교수 연구팀이 환경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일 집단 연구 대상 아동 38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생후 40일부터 10세 사이의 건강한 어린이 881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과 신경 해부학 및 인지 기능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나이가 올라가면서 장내 미생물 집단이 더욱 다양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생후 18개월이 되면서부터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체크하세요, 단쇄 지방산 대사가 인지기능 평가 점수와 상당한 연관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계 분석과 기계 학습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장내 미생물 중 알리스티프스 오베시와 블루티아 웩슬레레가 풍부한 어린이는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반대로 루미노코쿠스 그나부스 같은 종이 많은 어린이는 인지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소화기 장 건강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어려서부터 식생활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함께 좀 보셨는데요. 결국 아이가 0세 때부터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장내 환경이 달라집니다. 다양성이 흐트러지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한쪽이 너무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유익균이 한쪽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자폐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함께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살 버릇 80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0세 때부터, 어릴 때부터 챙겨 먹던 다양한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노년기가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챙겨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챙겨주셔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발효된 식품. 아이들이 김치, 매운 김치를 먹기를 좀 어려워하면은 백김치를 발효가 잘 돼서 단맛이 줄어들고 약간 새콤하면서도 약간의 달콤함을 갖고 있는 백김치를 챙겨주시고요. 2번째, 된장국. 3번째, 요거트. 4번째, 치즈. 그리고 하나 더, 아이들이 주스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주스 먹기 편하라고 이 꼭 껍질 없이 착즙시킨 주스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과일을 좀 통째로 갈아서 만든 좀 주스를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껍질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한다면은 부분 껍질을 좀 제거해 주시고, 아이가 먹었을 때 이물감이 최대한 덜하도록 챙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과 모유 그리고 언어 발달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챙겨봤는데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을 마주하느냐, 어떠한 음식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발달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도 너무 편향적으로 챙기는 음식 말고 균형 잡힌 습관을 갈 수 있도록 부모부터 함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 지금부터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